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숱이 줄어든 걸 느끼시나요? 아침마다 베개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전보다 많아졌나요? 또 아무리 좋은 샴푸를 써도 두피가 시원하지 않고 손끝이 피곤하게 느껴지시죠? 놀라지 마세요. 65세 이상 성인 3명 중 2명은 만성 탈모 또는 모근 약화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이유를 유전 혹은 나이로만 돌립니다. 진짜 원인은 조용히 몸속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과 혈액순환의 불균형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분, 70세 박 선생님은 이마가 점점 넓어지면서 불안함에 잠을 못 주무셨죠. 검사 결과 혈압이나 호르몬 수치보다 더 심각했던 건 지속된 긴장이었습니다. 몸이 긴장하면 혈류가 두피에서 빠져나가고 머리카락은 영양을 잃습니다. 마치 물을 끊긴 화분이 서서히 말라가는 것처럼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머리카락은 뇌의 창문과 같습니다. 마음이 답답할수록 그 창문은 닫히고 바람과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혈액과 산소가 멈추면 모근은 숨을 쉴 수 없고 결국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탈모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등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피로, 짜증, 수면 부족이 머리카락에 그대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루에 단 5분,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이 흐름을 돌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의사들이 권하는 정확한 비율, 타이밍,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3가지 실수를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최근 당신의 몸은 얼마나 긴장되어 있었나요? 그 긴장이 풀리기 시작할 때 머리카락도 함께 숨을 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머리카락이 왜 몸의 경고등이라 불리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장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 상태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경고등입니다. 두피는 우리 몸 중에서도 혈액순환이 가장 어려운 부위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고 중력이 반대 방향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몸이 조금만 지쳐도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두피입니다. 제가 진료 중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몸이 더 이상 여유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이 바쁘고 위장이 지치고 간이 피로할 때 몸은 가장 덜 중요한 곳부터 에너지를 끊습니다. 그게 바로 모근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모근 주변의 혈류량이 평균보다 38%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몇 달, 몇 년 쌓이면 모근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탈모는 단순히 유전, 위 문제가 아니라 순환, 위 문제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건 이 현상이 심장보다 뇌와 더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뇌는 코르티솔을 분비하고 이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켜 머리카락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즉, 마음이 긴장하면 머리카락이 먼저 반응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험 전날, 면접 직후, 또는 갑작스런 걱정을 겪을 때 두피가 살짝 뜨겁거나 당기는 느낌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지금 멈춰야 해요 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샴푸를 바꾸거나 영양제를 먹으면서 것만 해결하려 하죠. 하지만 머리카락이 약해진 근본 원인은 피부 아래,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피로한 뇌와 긴장된 근육, 그리고 막힌 혈류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탈모를 관리하려면 단순히 머리카락을 기르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은 그 순환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가장 정확히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일만 하며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한 환자분이 어떻게 다시 머리카락을 그리고 삶의 여유를 되찾았는지 말이죠. 기억하세요?
머리카락은 몸이 약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래 버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진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올해 일흔둘이 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텃밭을 가꾸며 여유롭게 지내고 싶다고 하셨지만 그의 눈에는 늘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가 자꾸 빠져요. 감기처럼 멈췄다 또 시작하고 하루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떨어져요. 진료실에서 김 선생님은 모자를 벗으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정수리 쪽이 눈에 띄게 비어 있었죠. 그는 병원 몇 군데를 돌며 영양제를 바꿔도 샴푸를 바꿔도 달라지는 게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먼저 생활을 물었습니다. 요즘 잠은 어떠세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 3시면 꼭 깨요. 걱정이 많아서 그때부터 그냥 누워 있어요. 이야기를 듣고 저는 피검사보다 먼저 그의 뇌와 마음의 피로를 의심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으면 몸은 생존 모드로 들어가고 피부나 머리카락 같은 비필수 기관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기 때문이죠. 그 결과는 바로 탈모로 나타납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작은 과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만 깊게 호흡하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머리끝까지 산소가 올라온다고 상상하고 내쉴 때는 걱정이 두피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느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 머리카락보다 제 얼굴색이 먼저 바뀌었어요. 그의 혈류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덧붙여 권했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머리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단순히 두피 마사지든 따뜻한 차 한 잔이든 상관없습니다. 몸이 여유를 기억할 때 머리카락도 다시 자랍니다. 3주 뒤, 김 선생님은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정수리의 희미한 솜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놀란 듯 모자를 벗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마음이 편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탈모는 단순한 모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순환이 단절된 삶의 리듬의 문제라는 거요. 당신의 몸도 똑같습니다. 몸이 여유를 잃으면 머리카락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피로한 뇌와 굳은 두피가 머리카락의 적이 되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탈모는 결국 모근이 약해서 생기는 거 아닌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모근이 약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영양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뇌와 두피 근막의 피로가 시작점입니다. 두피는 얇은 피부층 아래에 수많은 모세혈관과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근막, 패시아이라는 얇은 막이 있어 표정 근육과 머리카락의 뿌리를 연결해 줍니다. 이 근막이 스트레스나 불면으로 굳으면 혈류가 막히고 모근은 산소를 받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두피는 뇌를 덮고 있는 방패입니다. 그 방패가 딱딱하게 굳으면 안쪽의 뇌는 산소 부족에 시달리고 바깥의 머리카락은 숨을 못 쉽니다. 한 실험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8시간 이상 긴장 상태로 일한 사람들의 두피 온도를 측정했더니 평균 2.3도 낮아졌습니다. 단지 온도가 낮아졌을 뿐인데 모근 성장 속도는 30% 감소했습니다. 즉, 피로한 뇌가 두피의 온기를 빼앗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워도 머릿속이 계속 돌아가고 몸은 쉬고 싶지만 뇌는 여전히 일하고 있는 상태. 이때 뇌는 생존 모드로 전환되며 두피로 보내는 에너지는 잠시 멈춰 라고 신호를 내립니다. 이건 마치 전력 부족한 도시가 필요 없는 가로등부터 끄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생존을 위해 머리카락의 에너지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탈모를 치료할 때
항상 머리보다 마음과 순환을 먼저 봅니다. 혈액이 따뜻하게 흐를 때만 머리카락은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이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두피가 굳어 있고 뇌가 피로하다면 그 영양은 닿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뿌리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순환으로 자랍니다. 지금 손끝으로 머리를 가볍게 눌러보세요. 딱딱하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부드럽게 움직이나요? 그 촉감이 바로 당신의 순환 상태입니다. 만약 두피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몸의 경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굳은 근막은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기계나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손가락과 호흡, 그리고 5분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것은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권하는 두피 회복 루틴의 첫 단계입니다. 그 시작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이제 머리카락을 살리는 첫 번째 습관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의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슨 약을 써야 하나요?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약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바로 호흡과 손끝입니다. 1단계, 숨을 다시 머리로 보내기. 조용히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들이쉬세요. 숨이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느낌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길게 내쉬며 이마와 어깨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껴보세요. 이 단순한 호흡이 두피의 온도를 높이고 혈류를 회복시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5분간의 복식 호흡만으로 두피 혈류가 약 18% 증가합니다. 이건 어떤 고가의 영양제보다 빠른 결과입니다. 이때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이제 공기가 들어온다 하며 기지개를 켭니다. 2단계, 손끝으로 두피 깨우기. 이제 양손 손가락을 이마 중앙에 올려보세요. 엄지로 관자놀이를 가볍게 누르며 원을 그리듯 천천히 뒤쪽으로 밀어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눌러주고 내쉴 때는 살짝 풀어주세요. 이 동작을 1분 반복하면 두피의 온도가 0.8도 상승합니다. 작은 옹기지만 모근에게는 햇살 한 줄기와 같습니다. 혹시 지금 손끝에서 미세한 열이 느껴지시나요? 그게 피가 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머리를 마사지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힘을 세게 주면 모근이 자극을 받아 오히려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드리기가 아니라 호흡하듯 만지기.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3단계, 호흡 후 물 한 잔. 호흡과 마사지를 끝낸 후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혈액의 점도를 낮춰 순환을 돕고 체온을 유지시켜줍니다. 단 하루에 2~5분만 지켜도 일주일 후면 두피의 탄력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선생님 같은 환자분들도 이 단계에서 가장 큰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는데 며칠 뒤엔 두통이 줄고 잠이 깊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몸이 안전하다고 기억하게 만드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자랍니다. 그래서 이 루틴은 몸의 순환을 넘어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심리적 치료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도 이 방법이 필요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누군가의 자신감을 돌려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머리카락의 건강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핵심. 의사들이 잘 말하지 않는 영양 밸런스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를 막기 위해 단백질, 비타민, 오메가3를 한꺼번에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 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섭취해도 소화 효소가 부족하거나 흡수 타이밍이 어긋나면 모근에 도달하기 전에 대부분이 에너지로 소모됩니다. 의사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별표, 아침에 단백질, 저녁에 진정, 별표입니다. 아침엔 근육과 두피를 깨우기 위해 단백질을, 저녁엔 뇌와 혈관을 쉬게 하기 위해
진정 영양소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아침엔 두부, 달걀, 견과류, 검은콩 한 줌이 좋습니다. 이건 단백질과 아르기닌이 풍부해 혈류를 열어줍니다. 저녁엔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많은 시금치, 바나나, 따뜻한 우유가 좋습니다. 이건 코르티솔을 낮추고 숙면을 도와 모근 재생을 촉진합니다. 놀랍게도 하루의 식사 순서만 바꿔도 머리카락의 성장 속도가 평균 23% 빨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탈모를 막는 영양소는 머리카락을 직접 만드는 성분보다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성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비타민 E, 오메가3, 그리고 충분한 수분은 모세혈관의 점도를 낮추어 두피로 더 많은 산소를 보냅니다. 결국 머리카락은 피가 잘 도는 환경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식사 대용으로 마시고 물은 부족하게 마시죠. 그럼 혈액이 끈적해지고 모근으로의 산소 공급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건강한 모발을 위해서는 먹는 것보다 순환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 중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배불러야 자라는 게 아니라 편안해야 자랍니다. 즉, 영양의 균형은 몸의 평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루틴을 유지하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엔 단백질로 시작하고 점심엔 가벼운 채소와 수분을, 저녁엔 몸을 이완시키는 따뜻한 음식으로 마무리하세요. 이 세 가지 리듬만 지켜도 머리카락은 밤마다 성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혹시 이 내용이 부모님이나 친구분께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이 영상을 공유하고 함께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누군가의 자신감을 되찾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단 3초 만에 두피를 깨우는 작은 습관, 바로 빗질의 방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혈류를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체감하실 겁니다. 당신은 평소 머리를 어떻게 빗으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서 뒤로, 위에서 아래로만 빗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이 오히려 두피의 순환을 막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피 아래에는 모세혈관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 혈관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만 자극하면 피가 한쪽으로 몰리고 순환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별표 반대 방향으로 빗는 습관, 별표 이 두피를 깨우는 핵심입니다. 자, 지금 거울 앞에 서서 해볼까요? 빗을 목덜미에서 머리 꼭대기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단 10번만 쓸어 올려보세요. 피부 아래에서 미세한 따뜻함이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불과 3초 만에 두피가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단순한 자극은 혈류를 위쪽으로 밀어 올려 모근까지 산소와 영양이 도달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역방향 빗질을 하루 2분씩 2주간 시행한 그룹에서 모발 성장률이 22% 증가했습니다. 이 습관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빗의 재질도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대신 나무빗이나 황소뿔 빗을 추천합니다. 정전기를 줄이고 손끝의 체온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세수 후 또는 잠들기 전입니다. 아침에는 순환을 깨워주고 밤에는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루틴은 단지 머리를 빗는 동작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살리는 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빗질을 마친 후 손바닥으로 두피 전체를 가볍게 눌러주세요. 이건 오늘도 괜찮아 하고 머리에게 인사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손길이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질 때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하면 어느 날 거울 속에서 머리카락이 조금 더 반짝이고 두피가 탄력 있게 느껴질 거예요. 그건 단순한 외적 변화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균형을 되찾았다는 신호입니다. 기억하세요. 머리카락은 약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너무 오래 한 방향으로만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줄 시간이에요. 마음도, 빗질도.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탈모 상식 중 실제로는 탈모를 더 악화시키는 3가지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그 중 하나라도 하고 있다면 지금이 멈춰야 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탈모에 대해 들은 정보, 정말 다 맞을까요? 많은 분들이 선의로 따라하는 습관이 오히려 머리카락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의사로서 꼭 짚고 싶은 잘못된 상식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 머리는 매일 감아야 깨끗하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두피는 피부와 같은 생체 방어막입니다. 매일 강한 샴푸로 감으면 피지와 단백질 보호막이 벗겨져 두피가 건조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결국 모근은 지나친 청결 때문에 약해집니다. 하루 종일 야외 활동이 없었다면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샴푸는 2일에 1번, 손끝으로 거품을 만들어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사용하세요. 청결보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2. 뜨거운 드라이어로 빨리 말리는 게 좋다. 뜨거운 바람은 모발의 수분을 빼앗고 두피의 온도를 급격히 올렸다가 식히며 혈류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뇌와 가까운 정수리 부위는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머리를 말릴 때는 수건으로 물기를 70% 정도 닦은 후 차가운 바람과 손가락 빗질로 마무리하세요.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머리카락의 단백질 손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머리카락이 타는 소리, 들리지 않아도 손상은 매일 쌓입니다. 3. 콜라겐이나 고가의 영양제면 다 도움이 된다. 탈모 보충제 시장에는 기적의 알약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은 외부 영양소를 직접 흡수하지 않습니다. 흡수되는 건 소화 후 남은 아미노산과 산소, 그리고 혈액의 순환 속도뿐입니다. 즉,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몸이 피로하거나 혈류가 막혀 있으면 그 영양은 머리까지 닿지 않습니다. 결국 진짜 약은 휴식과 호흡, 그리고 적절한 영양의 타이밍입니다. 이 3가지 상식만 바꿔도 두피의 염증이 가라앉고 머리카락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만큼 빨라집니다. 탈모는 치료보다 관리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관리는 작은 일상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중 당신이 하나라도 하고 계셨다면 오늘이 습관을 바꿀 가장 좋은 날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머리카락과 마음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감정이 우리 두피와 혈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왜 마음의 긴장이 머리카락의 생명력을 빼앗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흔히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빠진다고 말하죠.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 생리학적 사실입니다. 감정의 변화가 두피의 혈류, 호르몬, 그리고 모근의 수명까지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불안할 때 코르티솔을, 슬플 때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이 반복적으로 분비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두피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 순간 모근은 위험하다고 느끼고 생장 모드를 멈춘 채 휴식 상태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은 당신의 감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불안을 겪는 사람들의 모근 단백질에는 스트레스 호르몬 대사산물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축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감정이 화학적 흔적으로 머리카락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카락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연장선입니다. 몸이 긴장하면 두피도 굳고 마음이 평안하면 머리카락도 반짝입니다. 김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불면과 걱정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던 시절 늘 같은 말버릇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죠. 그 말 속에는 억눌린 긴장과 체념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눌러둘수록 몸은 그 대신 신호를 보냅니다. 두통, 어깨 뭉침, 그리고 탈모 같은 형태로요. 이건 몸이 보내는 별표 침묵의 구조 요청,
SOS 별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정을 흘려보내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마다 하루 중 가장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거나, 거울 앞에서 오늘의 나는 충분히 잘했다 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두피의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소리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잔잔한 음악이나 새소리 또는 명상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심박수가 안정되면 혈류도 따라 흐릅니다. 이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모근 회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머리카락은 당신의 마음을 닮아 있습니다. 억누르면 빠지고 따뜻하게 다루면 다시 자라납니다. 그건 의학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감정적 신체적 신호를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특히 탈모 관리 중 주의해야 할 사람들, 즉 특정 질환이나 상태를 가진 분들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이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안정과 주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두피 회복 방법과 생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조금 더 세심한 주의와 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 갑상선 호르몬은 모근의 성장 주기를 조절합니다. 호르몬 수치가 불안정하면 모발이 한꺼번에 휴식기로 들어가 갑작스럽게 머리카락이 빠지는 확산성 탈모가 생깁니다. 이 경우 영양제나 마사지만으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호르몬 균형이 먼저 잡혀야 합니다. 당뇨나 고혈압을 앓는 분. 혈당과 혈압이 높으면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두피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런 분들은 혈액순환 개선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매일 30분 가벼운 걷기와 충분한 수분 섭취가 비싼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가 됩니다. 빈혈이나 영양결핍이 있는 분.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으면 모근이 숨이 막힌 상태가 됩니다. 몸에 산소가 부족한데 머리카락에까지 도달할 여력이 없는 거죠. 이럴 땐 철분, 비타민C, 그리고 단백질을 함께 섭취해주세요. 특히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 모근의 산소 공급을 늘려줍니다. 4. 갱년기 이후 여성.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피지선이 위축되고 모근이 건조해지며 빠르게 얇아집니다. 이 시기에 탈모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호르몬과 감정의 균형이 동시에 깨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수면, 스트레스, 그리고 식습관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증상이 심해집니다. 머리카락은 몸의 균형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한쪽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중 당신이 해당된다면 스스로를 조금 더 부드럽게 다뤄주세요. 이건 단지 탈모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회복을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원리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7일 두피 회복 플랜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약속드릴게요. 복잡한 규칙은 없습니다. 단지 하루에 몇 분, 당신 자신을 돌보는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 7일이 지나면 머리카락뿐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표정까지 달라질 겁니다. 이제 실천의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원리를 바탕으로 단 7일 동안 몸과 두피가 회복되는 하루 5분 루틴을 만들어 볼 거예요. 비싼 제품도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꾸준함만이 당신의 머리카락을 되살립니다. 낮 1호흡으로 시작하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코로 5초 들이쉬고 입으로 7초 내쉽니다. 이 호흡이 뇌의 긴장을 풀고 두피 혈류를 깨웁니다. 오늘 하루의 첫 에너지를 머리끝까지 보내는 의식이라 생각해 보세요. 낮 이 따뜻한 수분 루틴. 물을 많이 마신다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찬물 대신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보세요.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고 두피 온도도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한 수분 섭취가 아니라 내 몸에 생명수를 보내는 일입니다. 낮 3두피 마사지 5분. 손끝으로 이마 중앙에서 뒤로, 귀 옆에서 정수리로. 심호흡과 함께 천천히 원을 그리세요. 힘을 주지 말고 내 머리가 고마워요 하는 마음으로 만져주세요. 손끝의 온기가 마음을 녹일 때 머리카락도 다시 자랍니다. 낮 4 단백질 아침, 진정 저녁. 아침엔 두부, 달걀, 견과류. 저녁엔 따뜻한 시금치나 미역국. 이 리듬이 혈당과 호르몬을 안정시켜 밤마다 모근이 재생 모드로 들어가게 합니다. 낮 5 빗질 방향 바꾸기. 목덜미에서 정수리로 천천히 10회. 두피 아래 따뜻함이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세요. 이건 단순한 빗질이 아니라 당신의 뇌와 혈관이 다시 소통하는 신호입니다. 낮 6 감정 정리 루틴. 잠자기 전 오늘 하루 가장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고마웠다는 감정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모근에 따뜻한 혈류를 보냅니다. 머리카락은 감사라는 감정을 기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클릭이 누군가의 자신감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낯을 스스로에게 약속하기. 거울 앞에서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회복 중이다. 이 문장이 뇌의 전전두엽을 자극해 긍정적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곧 치유 신호가 됩니다. 이 7일 플랜을 끝까지 실천한 분들은 머리카락뿐 아니라 얼굴색, 수면, 기분까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작은 습관의 누적이 몸의 언어를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머리카락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 자신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그건 탈모 치료의 진짜 끝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머리카락의 이야기를 넘어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분 동안 당신은 두피의 혈류를 느꼈고 호흡의 힘을 알았으며 감정이 머리카락에 닿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정말 전하고 싶은 건 머리카락보다 더 중요한 당신의 회복력입니다. 머리카락은 단지 몸이 보내는 언어일 뿐이에요. 그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 이미 당신은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당신의 몸은 늘 당신 편이었습니다. 지치면 신호를 보내고 아프면 멈춰달라고 말합니다. 그 신호를 탈모라는 형태로 보냈을 뿐이죠. 그러니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하려 하고 당신은 지금 그것을 돕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손끝은 약보다 강합니다. 당신의 숨은 어떤 샴푸보다 깊은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그 모든 변화를 지속시키는 유일한 에너지입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서 문득 느끼게 될 거예요. 머리카락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는 걸.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당신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사실일 겁니다. 눈빛이 편안해지고 어깨가 내려가고 마음속에 나는 괜찮다는 목소리가 자리 잡습니다. 그때 머리카락은 조용히 자라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탈모 치료의 핵심은 머리카락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작은 한 모, 작은 한 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매일의 호흡과 터치, 감사의 한 문장이 당신의 몸을 바꿉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데이 7분의 1 챌린지 시작. 당신의 시작이 또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머리카락처럼 가볍게 흩날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A. 샴푸를 자주 쓰지 않아서. B. 유전적인 요인. C. 피로한 뇌와 막힌 혈류. D. 나이가 많아서. 정답 C. 피로한 뇌와 막힌 혈류.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답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말풍선. 그리고 데이 7분의 1 챌린지 시작도 함께 적어. 이번 주 두피 회복 루틴을 함께 실천해 봅시다.